예, 항상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투자의 적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묻게 되죠. 이건 평생 물어봐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2018년 8월 1일 과연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적기인가? 이러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8월 1일이라고 잡아본 이유는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런 체득된 정보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8월 1일로 잡아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책을 읽고 아니면 광고를 보고 어떤 지식을 체득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체득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져서 10년 후에는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5년 전 거 책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정보가 뒤지거나 이미 변해버린 상황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부동산도 하나의 생물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지만 많이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인구가 이동하고 감소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내리면서 선호도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가격이 높았다가 내리거나 멈추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 정보가 내일과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도 살아있는 하나의 생물과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일찍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하게 되는데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나중이기 때문에 오늘 잡았을 때 어떤 지역은 가격이 쭉 오르고 있는데 내가 사는 부분이 최고점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멈칫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내일이 되면 가격이 오르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가격이 올라서 그때 내가 샀어야 됐는데 사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데는 가서 보면 어떤 지역은 가격이 오르다가 어느 정점을 내서 내렸어요. 늘 우리들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르는 고점에 사는 것보다 늘 내렸을 때 저점에서 사게 되는 걸 원하시죠? 과연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연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오르는 지역은 사기가 좀 편할 텐데 오히려 부동산 투자의 초보시 분들은 오르면 내가 고점으로 샀다고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꺾인 지역 가가지고 가격이 좀 원래 5억이었는데 이번 주는 5억 4억 4천으로 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떨어지면 더 못 산다. 더 투자를 못 한다. 왜? 더 떨어질까 봐 무섭고 더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못 삽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지역이 어떤 시기에 가격이 오르고 항상 내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점으로 끊었을 때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 항상 오늘 이 시점에서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다라면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에 그 물건, 그 지역이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팔고 안 팔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한 요인이 발생이 되면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했다면 팔아야 되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락을 하든 오르든 내가 주거의 목적과 내 가족이 어떤 편리한 부분이 있다라면 굳이 떨어지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월세를 산다는 마음으로도 이거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되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손절매도 하나의 투자다. 그리고 또 올랐다 하더라도 설령 내린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이 오를 요인이 있어야 되면 그 즉시가
투자할 시기다, 적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부동산 투자가 적기냐를 따지지 마시고요. 그건 시간이 흐르는 거고 운에 맡기는 초보들, 비전문가들의 세계입니다. 그냥 맨날 추세선이나 보고 수행지표죠, 추세선, 통계나 보고 이런 강의하는 사람들은 허당이다.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된다. 다만 이런 운에 맡기지 말고 내가 오늘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이 물건이 주변의 여건과 주변의 개발 호재와 인구의 변동과 학군의 변화로 인해서 사야 될 거냐. 만약에 3년, 4년 후에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 꼭 벌써 투자하시는 분들은 살 때 보면은 이거 얼마까지 올라서 팔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나 더 올라요? 그것도 하나님도 모른다. 그냥 시간이 되면 오를 지역이 분명하다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서울이 있어요. 경기 지역이 있고 5대 광역시가 있고 그 외에 지역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요, 오를 때에는 다 같이 오르는 것 같지만 서울을 오를 때 지방 내리는 기억이 있고요. 지방 서울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12년 막 내릴 때 오히려 5대 광역시와 지방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2009년, 정확하게는 2010년 3월부터 지방은 2015년까지 마구 올랐어요. 그렇다고 끊임없이 오르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멈추고 나니까 또 서울은 이 바톤을 이어와서 2013년부터 2017, 18년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과 경기 다 올랐느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갈 지역들이 압축이 돼갔다라는 거죠. 서서히 압축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가격이 좀 내렸다가 아니면 안정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는 또 전체적으로 또 오를 때가 오겠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지역과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내림이 좀 달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가입 규제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마저도 투자할 지역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래 어쩌다가 돼가지고 한 아파트가 1000개가 있는데 한두 개 거래됐어. 그게 시세냐? 그건 시세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양도세 아니면 중과세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이 시기에는 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주택 임대사업 해버리고 또 양도세에서 무서워서 못 팔고 하다 보니까 팔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지역에 살아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돈 좀 있는 분이 살아야 돼. 왔어. 비싸? 시세가 그런가 보다고 또 비싸게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냥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그냥 이런 사이트 봤더니 거래된 가격이 국토에 봤더니 그게 전부 시세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풀렸을 때 물건이 쫙 풀려 나가는 그럴 때는 시세가 아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하튼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량을 좀 줄이고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톡톡 튀는 것들이 시세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러나 시세가 어쩌면 왜곡되어 간다.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 노트에 지금의 양도세, 보유세, 중과세, 그리고 가격 상승 요인, 그다음에 인구 변화 요인, 인구 감소 요인, 개발 호재, 그리고 어떤 지역이 오르면 왜 오르는지, 오르는 이유와 내리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적어 간다면 한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여러분은 훌륭한 노트를 가진 투자의 실력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노트하면서 계속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부동산 초보나 그다음에 하락론자들은 보통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일정한 진폭을 가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 이런 그래프가 있을까요? 이런 그래프는 없다. 그냥 다만 어떤 지역은 대부분 인간이 모여서 사는 도심을 이루는 지역은 화폐가치 하락과 더불어서 항상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내리고 오를 때 많이 내리고 해서 장기적인 시간을 봤을 때는 늘 오르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살펴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그냥 나는 평생 가져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언제든지 좀 오를 수 있는 선택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노트를 하나씩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20년 갖고 있었다. 그리고 20년 갖고 있는데도 가격이 안 올랐거나 내렸다. 이런 분들 있죠. 거기는 이미 살 때부터 평생이 아니라 바로 사자마자 팔았어야 될 지역이었다.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지역이었다. 이런 부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평생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릴 요인이 뭐가 발생됐느냐? 공급량이 더 많아졌느냐? 공급량은 없는데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상업지역과 새로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인구가 더 늘어나서 주택이 부족한가, 희소성이 더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가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날도 덥습니다. 그냥 오늘 같은 경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부동산의 흐름이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복귀시켜보고 되새겨서 내가 그동안 투자를 뭘 잘못해왔고 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